오늘 넥타이가 아주 봄 색깔입니다. 네. 네. 자, 가보시죠. 네, 어제 뭐 시장이 그렇게 이제 이벤트성 장이 이제 이틀 전에 있었다라고 하면 어제 살짝 좀 조정을 좀 주긴 했는데요. 느낌으로 외국인들은 이제 이틀 연속 사다가 이제 어제 좀 매도가 좀 맞아요. 나왔죠. 미국장 봤을 때 또 이제 우려했던 부분들이 조기 좀 진화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이스라엘이 이제 레바논 공습하면서 네, 둘이 이제 양자가 이제 뭐 직접 협상을 한다고 협상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얘기가 나왔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유가가 아직도 호르무즈에 통과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배들이 네, 그렇죠. 배들이 통과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사실 뭐 이벤트성으로 한번 떨어진 것 빼고는 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 맞아요. 두바이는 네. 아직도 100달러 위쪽이고 이제 WTI랑 이제 브렌트는 이제 90달러 후반 정도 그쵸. 되는데 이게 이제 유가가 좀 떨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30억을 내고 유조선을 통과를 시켰을 때 국내 원유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한 0.5% 정도 오른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부에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제 뭐 차에다 기름 넣는 거 기준으로, 그렇죠. 주유소 기준으로죠. 이게 이제 그 큰 유조선, 우리나라로 오는 유조선은 이제 크기 때문에 그게 한 2천억 정도 되거든요. 거기 들어있는 기름이 거기서 30억 달러, 한 척당 기름이 2천억 달러 정도 기름이 들어있는데 그냥 30억 달러 내고 지금 이제 당장 좀 들어오고 나중에 좀 약간 협의를 하는 거가 나을 것 같긴 한데 오만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이게 뭐 운하도 아니고 사람에 만든 운하도 아니고 여기서 이거를 특정 국가의 소유가 아닌데 그렇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란이랑 또 이거를 우리가 같이 뭐 숟가락 공동으로 얹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미국이 사실 파나마 운하에 대한 어떤 그런 미련이 좀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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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나마 운하가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한 5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건 봉이 김선다는 식의 어떤 그런 수익이기 때문에 파나마 운하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 거였었는데 좀 뭐 다시 넘겨줬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미련이 좀 있는지 모르겠고 오늘은 금통위가 있습니다. 금통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 뭐 그냥 아무 관심도 없죠. 뭐 관심도 없고 답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냥 동결입니다. 7번 연속 네. 동결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저는 오늘 뉴욕 시장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악재들도 사실은 따져보면 많았거든요. 근데 시장은 악재보다는 호재를 좀 자꾸 보려고 하는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오늘 만약 뉴욕 시장이 떨어졌으면 또 낙폭이 뭐 1% 전후까지 떨어졌으면은 다시 시작되는구나 생각을 할 법했는데 오늘 의외로 그래서 네. 저는 우리 시장도 오늘 앞서 뭐 프리마켓 잠깐 보셨습니다만 투심이 또 하루 만에 또 다시 또 좀 회복되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그 오를 때 워낙에 타이트하게 오른 걸 많이 경험을 해서 한 1, 2% 정도 오르면은 이게 오르는 느낌도 안 그냥 납니다, 진짜. 보합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왜 이렇게 시장이 안 좋지? 이런 느낌입니다. 네. 예, 삼천단장 이야기 얘기를 오늘 또 가져오셨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뭐 삼천당 제약은 여태까지 최근에 이제 커버가 된 증권사가 한 군데밖에 없어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고 HLG 같은 경우도 그러네요. 거의 안 나오죠. 근데 그러네요. 네. 참 이게 이거는 그 확증 편향성을 갖고 있는 그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만 이제 믿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리포트들을 잘못 쓰면 안 좋은 리포트를 쓰면 이게 뭐 협박성 전화나 이메일이 뭐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애널리스트들이 아예 그냥 욕을 먹느니 그냥 안 좋은 어떤 뭐 투자 의견을 내느니 안 쓰고 만다는 뜻인데 사실 저도 이런 거는 뭐 제가 애널리스트는 아니긴 합니다만 증권사 코로나 때 이제 셀트리온을 거의 최저점에서 제가 방송에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제 그 윗방향을 보는 것은 조금 이제 좀 제한적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차익 실현하는 게 기절하는 게 나을 구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최고점이었어요. 코로나 때 셀트리온. 근데 이 제작진 분들이 방송 댓글을 보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 한번 봐봤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면 더 보고 싶죠. 그렇죠. 예. 주주분들이 워낙에 또 바이오 쪽은 이게 팬덤이 센 맞아요. 거기 때문에 저 이해는 합니다만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러면 사실 정보의 비대칭성이 굉장히 세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게 어디서 이런 게 오냐면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게 그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딴 데다 기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뭔가 약간 주술적인 부분에 그렇죠. 대한 기대는 네. 거죠. 본인에 대한 종목에 대한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분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석이 덜 된 종목을 갖고 있으면 확신이 없어지고 확신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 말을 굉장히 휘둘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저는 예전에 네. OCI가 50만 원에서 2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10년 동안 50만 원에서 2만 원 떨어졌거든요. 그때 매도 의견 내놓은 증권사가 일본 노무라밖에 없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렇게 되면요. 리서치가 스스로 입지를 자꾸 좁혀가는 거예요. 네. 저렇게 무서워서 피하고 더러워서 피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그 리서치의 존재 가치는 점점 떨어지겠죠. 뭐 하여간 뭐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삼천단제약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감독원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감독원이 들여다본다라는 거는 실제 조사를 하겠다라는 의사가 있다라는 게 그 안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안 할 수도 있지만 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들여다보니까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은 삼성전자제약의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이제 뭐랄까요 하나의 이제 이를테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슈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제약의 최근에 주가가 다시 좀 요 며칠 반등을 해서 좀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시점에서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나 또는 들어갈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있다. 감독 당국에서 좀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판단을 하셔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감사의견 쇼크 쉬운 4곳. 네. 코스닥 42곳, 코스피 12곳이더라고요. 감사 시즌이라고 얘기도 하고 이제 상패 시즌이라고 얘기도 하는 게 바로 지금인데요. 거래소 기준에서 12곳, 코스닥이 42곳 정도. 네. 이제 이게 작년과 달라진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지금은 이제 올해서부터 2년 연속 감사 의견이 미달이 되면 바로 이의 신청 안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상패 이제 어떤 심사 들어가면 이제 이의 신청해서 막 1년 막 이렇게 끄는 그게 문제가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서부터는 그 2년 연속 되면 바로 이제 상패가 들어가는데 이미 뭐 거래 정지된 지 오래 되긴 했습니다만 STX도 일단은 뭐 감사 의견이 좀 잘 안 나왔고, 그래서 좀 이름만 되면 알만한 기업이 몇 개 있죠. STX. 금양도 있고요. 네. 2년은 아니고 처음인데 금양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과거에 이제 남북주 중에 스타주 중에 하나였던 대우 AL도 삼부토건도 있고. 삼부토건도 있고요. 그래서 뭐 굉장히 좀 이게 뭐 어떤 그 감사 의견을 떠나서 이 다 페니 주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더라도 맞아요. 그게 아니더라도 네. 일단 퇴출이 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견 문제는 이거는 그 상장사의 가장 기본인 재무 문제, 네. 그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에다가 동전주나 이런 것도 추가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종목들은 사실 웬만한 투자자분들이 들어가시겠습니까? 저희 이데일리 시청자분들은 예. 뭐 이런 거 거의 안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점 가시화되고 강화된다는 얘기는 코스닥 시장의 수질이 정말 이제 조금씩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쪽으로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내용들을 부정적인 쪽이 아니라 코스닥 시장이 점점 좋아지는구나 이런 쪽으로 해석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LIG 넥스원, APR, 두산 신고가 참 정말 좋은 종목들은 참 잘 가네요. 원래 타이틀은 이런 날 올라야 진짜지라는 게 이제 앞에 붙었는데 그것도 재밌네요. 네. APR은 엄밀히 얘기해서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는 아니죠. 어제 신고가를 잠깐 맛을 보긴 했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신고가는 아니고 두산이랑 넥스원은 이제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긴 한데 두산은 이제 투자 주의 종목 지정이 됐죠. 두산 같은 경우는 좀 두산 정도 종목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긴 하겠습니다. 투자주의 종목 지정된 사유가 3일 동안 20% 이상 오른 거는 뭐 당연하다 손 치더라도 특정 계좌가 10% 이상 관여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걸렸는데 두산이 어제 만약에 뭐 1,000억이 거래가 됐다라고 하면 100억을 한 계좌에서 그 매매를 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좀 약간 뭐 이해가 좀 안 가긴 한데 아무튼 두산은 지금 따로 ETF가 나올 정도로 뭐 좋은 거는 지금 다 갖고 있죠. 뭐 AI 쪽, 그다음에 로봇, 원전, 뭐 그다음 신재생 뭐 다 갖고 있습니다. 있죠. 그리고 APR은 어제 뭐
표현하기에는 뭐 특정 증권사에서 뭐 어디까지 성장할지 감도 안 온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1분기에 지금 영업이익이 이제 1,000억이 지금 넘는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1,000억이든 500억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추정치 대비해서 지금 16% 정도 높게 네. 나올 걸로 한다는 게 이제 주된 내용이고요. 이제 미국 쪽 작년에 미국에서 이제 어닝 서프를 기록했다라고 하면 올해는 유럽에서 그걸 이제 반복을 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고 넥슨은 제가 봤을 때는 만에 하나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유럽 쪽에서 이제 본보기로 탈퇴한다? 한 기지라도 이제 빼버리면 탈퇴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미군 기지 몇 군데 있는 것을 한 곳이라도 이제 시범 케이스를 빼버리면 빼지는 못할 것 같긴 합니다만 이게 그 방산주들의 굉장한 어떤 그 굉장한 호재죠. 네, 올 것 같습니다. 갖다가 지금 메꿔줄 데가 없어요, 우리밖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진짜 LIG 넥슨은 좀 다르게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 여기는 왜냐하면 이번 이란 전쟁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 이게 대공 방어망이라고 해야 네. 되겠죠. 너무 그게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아니 60억짜리가 나와도 빌빌거리는데 15억짜리로 다 때려 맞춘다 그러면은 네. 누가 이걸 안 살려고 하겠습니까? 예, 다 뭐 정말 좋은 회사들입니다. 자, 경이로운 깜짝 실적 3전일 어닝 서프 종목 이게 오늘 이제 들어가 볼 네. 내용이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걸 이제 보면서 사실 이해는 조금 안 갔는데 그냥 이해되는 부분만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 하이닉스도 당연히 어닝 서프로 뒤를 이을 거고요. 이건 어제 특정 그 증권사에서 나온 부분을 좀 약간 이건 이제 DB증권이 이걸 얘기했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정리된 기사를 보고 제가 만든 건데 자본재 중심으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치가 이제 시장에서 형성이 되고 있다. 이제 3개 이상 증권사에서 실적 추정하는 기업 중에서 174개가 지금 3개 증권사 이상 의견을 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100개가 넘는 종목이 이제 컨센서스보다 높은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그러니까요. 분석이 나왔는데 참 좋네요. 네. 네. 여기에서 제가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오늘은 이제 LNF를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한 거고 이제 여기 언론 보도에서 어닝 서프가 기대되는 종목이 4개가 있었고 기대치 이하 종목이 3개가 언급이 됐는데 위에 3개는 제가 사실 이해하기가 좀 약간 힘든 부분이라 그냥 이거? 네. 예. 네, 뭐 그럼 길게 가지 마시죠. 네, 뭐. CJ ENM의 현대제체랑 SK 이노는 어닝 서프 기대가 사실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는데 제 기준에서는 좀 약간 납득이 좀 안 돼서 LNF로 오늘 준비를 했고요. 예. 시장 기대치 이하는 이제 LG화학,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PM이 다 2차 전지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가시죠. LNF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LNF 차트가 뭐 너무 좋죠. 일단 1분기 실적 일단 한번 보면은 저는 이게 1분기 실적으로 이게 과연 나올 것인가가 궁금한데 매출이 이제 추정치로는 6,860억이고 영업이익이 거의 900억에 가까운 영업이익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러면은 이 OP 마진이 15% 가까이 된다는 이게 얘기예요. 899억이면 원래 LNF 올해 연간 그 추정치였었어요. 1년 그거를 1분기에 다 낸다고? 네, 원래 1년치 온기 기준으로 나왔었습니다. 그 몇 달 전에는. 근데 이걸 지금 1분기에 이제 뽑아낼 거라고 추정치가 나왔는데 제가 그래서 5탄가 몇 번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가 569억인데 이거 상회할 전망이다라고 나왔고요. 일단 그 인플레이션 그 관련돼서 그 IRA죠. 종료 여파로 다른 기업들은 조금 좋진 않은데 LNF 같은 경우는 우호적인 상황이 된다. 그 이유가 테슬라다. 네, 그렇죠. 지금 테슬라가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이제 전기차, 그쵸, 수입 전기차. 시청자분들 다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현대기아차 빼고는 현대기아 그 KGM 빼고는 못 받게 이걸 만들어놨거든요. 테슬라, 중국. 그다음에 그 어떤 전기차도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못 받게 만들어놨습니다. 국산 전기차만 받아요 지금은? 국산 전기차만 주겠다라고 한 건 아닌데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때 그 기준이 있거든요. 뭐 그렇죠. 근데 그거 가지고 하면은 못 받게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서비스 센터가 15개가 있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근데 테슬라가 서비스 센터가 14개예요. 네.
그리고 100점 기준으로 했을 때 60점은 주관적으로 점수를 줍니다. 나머지 40점은 이제 어떤 뭐 우리나라에서 얼마만큼 투자를 했는지, 전기차 충전기를 얼마만큼 심었는지 이런 점수들이 있는데 그건 40점이고 60점은 그냥 내 마음대로. 근데 이거를 아무리 봐도 그 테슬라는 이제 보조금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현대, 기아, KG에만 받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뭐 나쁜 건 아니죠. 뭐 그 어떻게 남들 다 하는 건데요. 그렇죠. 뭐. 네. 근데 테슬라가 지금 팔리는 거 보면 우리나라에서 연간 10만 대까지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팔리는 속도를 보면. 근데 그렇게 저 보조금 못 받아도 네. 그래서 모델 와이퍼 주니퍼 같은 경우는 이제 LNF가 독점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잘 팔리는 모델이죠. 이 주니퍼는 저 같은 사람도 알 정도예요. 네. 진짜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네. 요즘에. 그다음에 3월 말 기준으로 탄산 리튬이랑 이제 원달러 환율이 모두 이제 좋았기 때문에 실적이 어닝 서프가 나온다라고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목표가를 26만 원으로 상향했는데 26만 원 사실 금방 갑니다 지금. 예. 지금 현재가랑 별로 멀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단기 실적이나 중장기 성장 매력도를 봤을 때 업종 내에서 뭐 탑픽이다. 뭐 볼 수밖에 업종 내라고 해봤자 뭐 사실 뭐 많지는 않죠. 몇 개 기업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고유가가 이제 뉴 노멀이 된다라고 하면은 전기차 매력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테슬라 핵심 밸류 체인으로 매력적으로 될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전기차 충전소가 뭐 급속 충전 같은 경우 워낙 비싸고 집에 내가 단독 주택을 산다. 근데 집에서 내가 혼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서 충전하면 킬로와트 시당 한 뭐 85원 정도 충전할 수 있는데 보통 밖에서 충전하면 비싼 데는 400원, 국소 충전기 400원 넘어가는 쪽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 한 200원 중반 정도, 이제 300원 초반 정도 할 텐데 집에서 설치해서 하면 굉장히 쌉니다. 그건 좋은데 만약에 400원이 넘어가면 전기차로서 볼 수 있는 이득이 없다라는 게 뭐 통계가 나와 있죠.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건 좀 약간 그렇긴 하지. 그러면 LNF 차트랑 그동안의 LNF가 영업이익과 주가를 어떻게 좀 바뀌었는지 그걸 한번 네. 그림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21년도에 433억이 나왔고요. 22년도에 2,600억 이상 나오면서 뭐 사실 저 이제 연간이잖아요. 네, 안 올라갈 수가 없는 영업 실적이죠. 이게 뭐 너무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23년도서부터 작년까지 주가가 안 떨어지면 이상할 정도로 엄청난 그 5천억대 손실도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에 899억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역대 최고 영업이 이게 만약에 4분기까지 연결된다라고 하면은 역대 최고라고 할 수 있는 3천억이 넘어요. 역대 최고예요, 정말. 그러면 주가가 정고점을 뚫지 못하라는 법이 없죠.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상향을 안 할 수가 없는 기업 중에 대표적인 기업이 LN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4월 달에만 4월 초에만요. 5개 증권사에서 LNF에 대해서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대형 증권사들이 대부분이었고 목표가 뭐 여기 KB는 26만 원인데 27만 원까지 나온 데도 있고 이렇게 같은 시기에 불과 한 2주도 채 안 되는 시기에 5개 증권사에서 막 그렇게 리포트가 쏟아져 나온 기업들로 일반적으로 반도체나 이쪽 아니면 드물 텐데 여기는 2차 전지에서 이렇게 LNF가 나오고 이거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이 많다는 얘기인 것 같긴 합니다. 확실하게 찍고 좀 올라왔네요, 그죠? 네, 차트도 그렇고 차트가 참 진짜 말씀하신 대로 되게 예쁘네요. 예, 다 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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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관심주 오늘 거 이렇게 해놓으니까 관심주로 저게 다 가는 느낌이어서 네. 동국제약이 왠지 좀 미안하다 야 오늘. 네. 가보자. 네. 동국제약 그 이제 화장품으로 봐도 싸고 그다음에 뭐 바이오 제약 바이오로 보면 너무 싼 기업이죠. 지금 12개월 포워드 퍼로 봤을 때 한 12 정도밖에 안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더마 코스메틱 이제 센텔리안이죠. 이제 원래 그 동국제약 가장 유명한 이제 마데카솔이잖아요. 맞아요. 마데카솔 이제 상처 났을 때 바르는 거 말고 마데카솔 겔이라는 게 있어요. 마데카솔 겔 그거를 약국에서 사서 화장품 대용으로 쓰는 분들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거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그 동국제약이 아예 화장품으로 만들었죠. 그거를 또 그게 좀 마데카 크림이죠. 그건 이제 굉장히 많이 팔리는 거고 뭐 화장품 쪽의 사업 구조는 사실 APL이랑 똑같습니다. 이제 기기도 만들고 이제 세트로 이제 화장품도 팔고
화장품이 이제 수출이 한 몇 년 전에 24년도에 163억이었었는데 올해 이제 1,000억 이상. 이거는 이제 수출이고 이제 전체 매출로 봤을 때는 한 30% 정도 되죠. 올해 이제 1조 클럽 가입이 확실시 되는 이제 종목인데 기업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DDS라고 해서 드러그 딜리버리 이제 시스템인데 이제 지금 위고비 같은 경우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는데 이거를 조금 더 천천히 이제 흡수되게 보통 한 달 정도를 목표로 하는 것 같은데 한 번 주사 맞으면 몸에 약물이 들어가서 이게 천천히 이제 녹으면서 나가게 만드는 그런 그러니까 뭐 기술인데. 펩트론이나 뭐 이런 회사들이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과거에 그 남자 유명한 그 수영 선수가 맞아갖고 한번 논란이 됐던 약도 그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테스토스테론. 그것도 한 번 맞으면 한 달 동안 약이 이제 녹으면서 이제 나가는 거거든요. 아, 장기 지속형 이제 플랫폼 확장 이게 이제 그 최근에 주가를 그러게요. 끌어올린 부분인데 이제 위고비랑 오젬픽은 이제 세마글루타이드고 마운자르는 다른 거죠. 요 세마글루타이드로 일단 만든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미국 사람들은 위고비나 마운자를 잘 몰라요. 무조건 살 빠지는 약 오젬픽이라고 오젬픽.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조미료 하면 미원처럼. 그래서 살 빠진 이제 약간 덩치 있던 분이 살이 빠져오면은 뒤에서 오젬픽 그러거든요. 미국 애들은. 그래서 요거 두 개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 뭐 일주일에 한 번 맞이나 한 달 맞이나 그게 그건 것 같긴 한데 나름대로 일단 시장에도 이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DDS 이거 남들 다 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굉장히 연구 개발을 좀 타이트하게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예. 부분은. 이거 사실 이런 회사는 동국제약 같은 회사는 그 아주 히트 제품이 있잖아요. 마데카죠. 그러니까 네. 그걸로 먹고 사는데 사실 지장이 없는 회사라는 네.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돼서 잘 되면 이제 그리고 화장품 쪽이 있고 네. 지금 매출 올해 1조, 영업이익 1,000억 이상 보고 있는데 시총은 지금 1조 2천억 되기 때문에 이제 포워드 포로 봤을 그러게요. 때는 뭐 한 12배 정도. 그렇죠. 화장품으로 봐도 싸고 제약 바이오로 봐도 싸고. 다 싸고요. 이렇게 보시면 가보죠 차트. 좀 요즘 좀 올랐다. 많이 올랐네요 최근에. 네, 이제 일봉인데요. KRX로 볼 때와 그 넥스로 볼 때랑 차트가 좀 다른데요. 최근에 이제 이 DDS 갖고 좀 올라봤고요. 그다음에 좀 떨어져서 이제 다시 반등할 타임인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예. 자, 오늘 동국제약까지 앞에서 LNF 얘기를 하도 세게 해가지고 동국제약이 좀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된 느낌이긴 한데 네. 어쨌든 여러 가지로 참 모멘텀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